ADC 쪽은 조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개론식이라서 약간 빨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뒷단부터 바로 또 개론이 아니거든요. 또 바로 해로 들어가거든요. 이 노이즈도 계산해야 되는데 컨셉만 설명드릴게요. 이쪽은 다 계산을 하는 건 안 하고 3시에 강의 시작했다고 했는데 3시가 다 됐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꼭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네, 그 플래시 ADC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플래시 ADC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뭐냐면요, 진짜 다 물어봐요. 이 볼테이지로 레인지가 있다 쳐요. 여기가 최고 들어올 수 있는 레인지, 여기 이제 미니멈 볼테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볼테이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볼테이지가 V인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반보다 크니? 반의 반보다 커? 아니, 반의 뭐라 하죠? 4분의 3보다 커? 4분의 1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컴페리터를 이용해가지고. 얘보다 크니? 얘보다 크니? 얘보다 크니?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10개 컴페리터가 한 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보다 크니? 뭐 얘보다 크니? 얘보다 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빛 ADC를 설계하기 위해서 4개의 컴퓨터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간보다 크니? 중간에 4분의 1 뭐 이렇게 크니라고 물어보고 인풋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너 인풋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봐요. 한 번에. 그러면 만약에 이 인풋 전압이 여기보다 크면은 얘는 로우가 될 거고 로우가 될 거고 얘는 하이가 되고 하이가 되겠죠? 로우로 하이 되면 인풋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디시전이 단 한 클락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멀티플로 패러럴하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파워가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에어리어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 10빛을 설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에 몇 개가 필요한가요? 1024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1023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따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1000개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간단한 컴퓨터에서는 상관없겠죠. 근데 컴퓨터 사실 생각보다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좀 컴퓨터도 노이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000개의 컴퓨터를 만드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1000개를 하면 여기랑 여기 이 전압 차이가 1mV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걸 막 1mV 이하의 노이즈를 가지는 1mV 사실 어렵지 않은데 100마이크로볼트 이하의 노이즈를 가지는 것도 설계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머미트 코드여야 되겠죠? 하이, 로 혹은 하이, 로 항상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스택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에러가 나면 예를 들어 하이, 이런 거 가능한가요? 이런 쪽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버블이 생기면은 버블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고요. 디지털 로직 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샘플링 어디서 일어날까요? 아까 ADC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2가지 스텝이라고 했죠. 얘 샘플링 어디서 일어날까요? 샘플링 누가 해요? 샘플링은 샘플 앤 홀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샘플 앤 홀드. 샘플 앤 홀드 없잖아.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 클락이. 이 컴퓨터 Q1이 딱 하이가 될 때 얘 컴퓨터가 컴패리전 하거든요. 그때 입력 전압이 그 컨셉션리 샘플 된 겁니다. 그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컴퓨터들이 결정을 짓기 때문에 컴패리즌과 퀀타이제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샘플링 비가 오나 보다.
rising. 우리 딸 우산 안 들고 갔을 건데. rising edge of pi 1 at pi 1 and simultaneously quantizing 부인. 이 컨셉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라이징 엣지 때 딱 볼테이지를 컴타이제이션 하면서 샘플링도 한 거라고요. 그렇죠? 컴퍼레이터가 사실은 most significant 블락입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컴퍼레이터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퍼레이터는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냐? 다양한 컴퍼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 특히 DC-DC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컨티뉴어스 컴퍼레이터 설계하시죠. 그렇죠? 컨티뉴어스하게. 근데 ADC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클락드 컴퍼레이터 설계합니다. 왜냐면요. 컨티뉴어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클락에 딱 들어왔으면 동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락드 컴퍼레이터가 좀 더 로우 파워에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때만 파워를 확 먹고 다시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때만 딱 동작하고 이때만 동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또 DCDC는 항상 컨티뉴어스하게 출력 체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럴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컴퍼레이터는 주로 어떤 게 쓰냐면 스트롱 암 레치가 씁니다. 스트롱 암 레치 요거요. 스트롱 암 레치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 레치죠, 그렇죠? 레치이면서 왜냐면 얘가 1이면 얘는 반드시 0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GM셀을 넣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커? 이 볼테이지에 따라서 땡기는 전류가 달라지면서 레치 전압이 바뀝니다. 이걸 스트롱암 레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스트롱암 레치가 굉장히 여러 군데 쓰여요. 어디에 쓸까요? 가장 흔히 말하면 디램에서 센스 앰플리파이어. 디램에서 그 캡에서 차지를 읽어가지고 얘가 차지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잖아요. 그럴 때 그 차지가 있는지 없는지 컴패리즌 하는 거. 걔가 레치로 하거든요.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치라고 다양한 이름을 써요. 사실은 컴패리터에 레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레치는 많이 쓰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옵셋이 커요. 얘가 이 파시브 피드백으로 돌아가는 놈인데 어쨌든 얘보다 얘가 힘이 좀만 세면 이게 훅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옵셋도 굉장히 크고요. 좀 노이즈에도 약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레치 앞에다가 또다시 프리앰프를 갖다 박습니다. 아주 조그만 개인을 가진 프리앰프.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레치가 얘가 파시브 피드백을 씁니다. 파시브 피드백. 파시브 피드백을 쓰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반대니까 물어보죠. 파시브 피드백은 속도가 무지하게 느립니다. 파시브 피드백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이 타임 도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속도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이 델타 V가 조금만 크면 꽤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크면 훅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프리앰프를 통해서. 근데 프리앰프는 보통은 오픈루프로 설계하거든요. 그러니까 RC로 동작을 합니다. RC로 동작하는 회로들은 보통 어떻게 되죠? 이런 리스판스를 가지죠. 이런 리스판스. 그렇죠. 바로 올라가는데 이 RC 타임 컨스탄트로 올라갔다가 지출력까지 세출해서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의 델타를 만들어주면은 이 델타 때문에 이 컴패리전이 그래서 훅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컴패리전이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땡겨집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프리앰프를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렛치 앞에 프리앰프를 써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옵셋 줄이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뭐 노이즈를 좋게 하거나. 근데 프리앰프는 어떻게 설계했냐면은 컨티뉴어스 였습니다. 여기 렛치면 여기다가 클락을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커런트 소스로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동작하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클락드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요것도 클락으로 만들 수 없을까? 클락으로 만들면 더욱더 로파워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얘가 이 앰프가 항상 동작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얘가 클락이 들어왔을 때만 동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거기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프리앰프도 클락대로 만들자, 클락대로. 그리고 클락이 들어왔으면 동작하게 만들자. 이거를 제가 먼저 했어서 참 좋아했겠는데 아쉽게도 2007년에 어디더라? 네덜란드 대학의 브렘나우타 교수님 그쪽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이나믹 앰플리파이어라고 자기들은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게 다이나믹 앰플리파이어고 요게 렛치입니다. 요게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여기다가 M4M으로 가지고 여기 전압을 DI-DI 플러스 전압을 VDD로 프리차지 시켜 놓습니다. VDD로 프리차지 시켜놔요. 이렇게 VDD로 프리차지 시켜놔요. 그러다가 이게 클락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M3이 전류가 훅 흐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클락이 하이가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요 노드 DI 플러스 DI 네거티브 노드는 뭐죠? 플로팅인 상태예요. 현재는. 근데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VIMP, VN의 전압에 따라서 요로 흘러가는 전류와 요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VIMP가 더 높다고 생각해 볼게요. 더 높아요. 그럼 요로 M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더 크겠죠. 그러면 DI-가 더 빠르게 내려가겠죠. 반대로 VINN이 더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작고요. 그러면 M2로 흐르는 전류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DI 플러스 전압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겠죠. DI 네거티브보다. 그쵸?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결국 0으로 달라붙을 겁니다. 그쵸? 궁극적으로 0으로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그곳이 best timing for latch겠죠. 이해되셨죠? 그 베스트 타이밍에 렛치를 키면 돼요. 베스트 타이밍에 렛치를 키면 돼요. 근데 그 베스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설계했냐면, 왜냐면 렛치가 턴온 됐을 때 또 바로 턴온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렛치가 턴온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첫 버전이 버전 1입니다. 이 프리앰프 켰을 때 렛치도 같이 켜버려요. 클락바가 프리앰프 클락이 하이가 됐을 때 클락바는 로우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도 같이 켜져 버려요. 그러면 이 전압이 디벨롭 되면서 렛치에 인풋을 가해집니다. 근데 사실 렛치는 언제 켜지는지는 몰라요. 진짜 렛치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언제 켜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 somewhere in this box에 켜지겠죠. 근데 베스트 타이밍이 여기라고 한다면 베스트 타이밍이 켜진다고 보장은 사실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프리앰프 스테이지, 여기가 렛치 스테이지인데요. 렛치에 켜지는 시간을, 렛치를 얘가 키거든요. 렛치에 켜지는 시간을 프리앰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프리앰프에서. 즉, 프리앰프가 이 전압 N3PN이 갖다 이렇게 슉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쑥 속도가 다르게. 근데 어쨌든 얘가 딱 떨어지면은, 이 VDD에서 떨어지면은, 이 전압이 여기 게이트, 피모스의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피모스가 턴온되기 시작하잖아. 그쵸? 그러면서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기 N3, P3 전압이 좀 디벨롭 되었을 때 렛치가 동작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셀프 클락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 뭐 3개나 쌓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속도를 여기서 먼저는 얘가 이렇게 전압이 떨어질 때 여기서 먼저는 전압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켜져서 얘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켜져서 얘가 동작하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왜 확보하나요? 시간을 확보해야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그걸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15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 나중에 끊어져도 몰라. T int. 우리 first 우리 T int를 define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integration time for preamp. 즉 preamp가 얘가 딱 턴온이 됐을 때 이 DI 플러스랑 DI 네거티브가 어떤 이 PMOS를 키기 전까지의 시간. 즉 이 레치가 동작하기 전과 그러니까 얘한테 클락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앰프 동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야 이 레치드 컴패레터가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을 우리는 T-int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인티그레이션 타임. 그걸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캡 전압 캡이 C 페러스틱과 CT가 있는데 인텐셔널 넣은 캡이랑 여기 있는 페러스틱들 페러스틱 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캡에 이거잖아. 그 V는 잠깐만 이거 뭐죠? I는 DT, DV, C 이 이퀘이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를 넘겨서 1로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이퀘이션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I는 뭐죠? 이게 반반 나눠 흐르잖아. 그러니까 0.5 I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벌어지는 전압은 얼마여야 되죠? PMOS의 VTH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THP 요거 얘의 VTH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이게 Tint예요. 그러면은 Tint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볼테이지가 벌어질까요? 이거는 input pair 얘의 GM과 들어오는 전압 디퍼런스 P와 IN의 디퍼런스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의 타임 Tint 그 다음에 CP 플러스 CT 이 캐피시터 이렇게 해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GM Vin VTHP over 0.5 IC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Tint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결국에 개인은요. 델타 V 인분의 델타 VTI잖아요. 이 프리앰프의 게인입니다. 근데 그때도 T 인트에서의 출력 전압 그거는 GM VTHP 0.5 IC. 또 나왔어요. 우리의 친숙한 GM 오브 ID요. 결국에 윅 인버전으로 설계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윅 인버전 설계가 개인이 컸습니다. 프리앰프가. 특히 인풋 페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large VTHP 그러니까 요 PMOS가 켜지는 시간 이게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VTHP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VTHP가 진짜 요거의 VTH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턴온 됐어. 얘가 턴온 됐고 그다음에 얘가 동작하기 전 시간 즉 Tint가 길어야 한단 말입니다. Tint를 사실 VTH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longer integration time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타임 길게 하려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스텝을 3개나 쌓은 거예요. HVT,
그다음에 노멀 VT로. 그래서 사실은 인트그레이션 얘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톡 켜지고. 그래서 저는 VTH가 3스텝으로 켜지게 설계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요거의 노이즈는 어떨까요? 얘의 노이즈. 여기서 노이즈는 누가 디파인 하냐면 사실은 노이즈는 항상 first stage가 노이즈를 디파인 합니다. 노이즈가 충분히 개인이 크면 뒷단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럼 노이즈만 프리앰프만 노이즈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 플리커 노이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얘가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켜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플리커 노이즈는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플리커 노이즈는 로우 프리퀀시 노이즈니까. 그렇죠? 물론 얘 꺼지는 속도에 따라 그만큼의 노이즈는 고민해야 됩니다. 플리커. 이해되길 바라면서 노이즈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노이즈 해볼게요. VN, TI 이쪽 노드의 노이즈 볼테이지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CP 플러스 CT 스퀘어의 페어니까요. 2텀이 들어가고 4KT GM T 인트의 스퀘어의 델타 F. 즉 노이즈 소스는 요거밖에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노이즈 4KT GM 요거밖에 없다 가정하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 GM이 사실은 요거 인풋 페어의 GM을 말한 겁니다. 딴 거 고려 하나도 안 했어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델타 F는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 T 인트입니다. 지금 얘가 동작하는 시간에 딱 그 반입니다. 반. 이걸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게 왜 반이 되는지 증명한 논문이 있어요. MIT 한국인 교수님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전작가에 이해승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썼던 논문에 이걸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잘 리고러스하게 분석하신 것 같은데 결론은 사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다. 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없고 말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4KT GM T 인트 CP 플러스 CT 스퀘어가 됩니다. 우리 아까 개인이 뭐라 그랬죠? AV는 GM T 인트 CP 플러스 CT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 개인을 나눠서 인풋을 리퍼 해보죠. 그렇죠? 항상 우리 따진 게 인풋 리퍼 노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으로 리퍼 해보죠. VN 인풋으로 리퍼한 노이즈요. 이거는 얘를 이 개인을 나눈 겁니다. 저는 이미 나눴으니까 그냥 쓸게요. 4KT GM T 인트입니다. 우리 아까 T 인트 어떻게 구했죠? 그 T 인트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4KT 2분의 GM over IC CP 플러스 CT VTH 언더바 P 또 나오죠. 또 나와. 노이즈 줄이려면요. GM over ICT 뭐 GM over IC든 이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VTH 언더바 P가 커야 되고요. 얘는 그냥 진짜 VTH가 아니라고요. 인티그레이션 타임이 커야 된다고요. 인티그레이션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CP 더하기 CT가 커야 됩니다. CP, CT도 결국에 인티그레이션 타임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캡이 길게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노이즈는 GM 오버 아이디가 크거나 인티그레이션 타임이 길거나 입니다. 노이즈를 줄이려면요.
이거 노이즈 어떻게 될까요? 다이나믹 컴퓨레이터 노이즈 어떻게 될까요? 껐다 켰다 하는 놈이에요.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이제 회로 설계해서 갖고 와봐 노이즈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래요? 그냥 컨티뉴어스한 것들은 노이즈 시뮬레이션이 되게 쉬워요. 계속 켜져 있으니까. 근데 껐다 켰다 하는 놈은 DC 바이어스가 안 잡힙니다. 그걸 위해서 나온 게 PSS, P 노이즈 시뮬레이션이죠, 그죠? 그 쿼지 스테릭하다고 믿는 거죠. 근데 PSS, P 노이즈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옛날에 안 나오, 그게 없었거든요. 제가 할 때만 해도 PS, P 노이즈, 내가 공부할 때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못 썼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야 될까요? 그거가 요겁니다. CDF 펑션을 그리는 겁니다. CDF. Cumulative, 뭐죠? CDF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맞아. Cumulative 펑션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컴패레이터에다가 일부러 입력을 일단 옵셋은 0이라고 생각할게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옵셋은 0V입니다. 여기다가 일부러 마이너스 2mV를 줘봐요. 그리고 출력을 보는 거예요. 출력이 하이를 낼 확률. 마이너스 2mV 줬으니까 출력이 하이가 될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mV를 주고 얘한테 클락을 100번 주는 거예요. 100번 컴패리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하이를 만드는 게 몇 번 만들었니? 따져보는 거예요. 100번 하면 확률이니까 바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0%네. 그쵸? 그 다음에 1.5mV 주고 또 100번 해봐. 0V 나왔어. 1mV 주고 또 100번 해봐. 한 번 나왔는데 0.5mV 주고 다시 100번 컴프레션 해봐. 1이 물론 여기다 노이즈 넣고 돌리는 겁니다. 그 1이 한 10번 나왔어. 한 10%쯤 되구나. 좋아. 0mV 넣고 인풋 0mV 넣고 100번 테스트 해봐. 1이 몇 번 나왔어? 1이 50번 나왔어. 50%네. 5mV 줘봐. 그러면 90번 나왔어. 1mV 줘봐. 0.5. 그럼 100번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포인트가 다 100번씩 시뮬레이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야겠죠? 근데 이걸 쫙 돌리면은, 이게 쑥 돌리면은, 큐뮬리티브 CDF 펑션이 나오는 겁니다. CDF 펑션에서, 여러분, CDF 펑션에서 시그마를 업테인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요거에서 이 가우시안의 시그마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그마가 뽑아져요. 시그마가 뭐라고요? Input Referred RMS Noise라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RMS Noise라고. 제너럴리 100 마이크로볼트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상황에 따라. 어쨌든 이거는 PSS, P 노이즈 갖고 하면 더 빨리 나옵니다. 아니면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게 한 포인트가 몇 번이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100번씩 돌리는 거라고. 그럼 이 그림 그린데 시뮬레이션 한 1000번 넘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PSS, P 노이즈라면 뭐 그냥 쑥 나오죠. 심플하게. 여러분 ADC 설계를 한번 해봐 라고 여러분한테 누군가 생각해 이렇게 어떤 조금만 프로젝트를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ADC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도 플래시 ADC. 근데 조금 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플래시 ADC는 누가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깝잖아. 컴퓨터를 2to the n개 설계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 수를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때? 입력이 딱 들어왔는데 가운데만 물어보는 거야. 너 입력이 그 가운데보다 커 높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보다 크대. 그러면은 이걸 다시 2배로 확대하자고. 이걸 좀 낮추고 2배로 확대하자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2배로 확대하자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러면 이 입력이 여기 있을 건데 2배보다 커 높아. 이번 낮대. 그래? 그럼 다시 또 확대해봐요. 이렇게. 다시 또 가운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2배 확대되면 요즘 되겠지? 커 높아.
여전히 낮대. 그래? 그럼 이걸 다시 또 확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이쯤 올라갔겠죠? 커 높아. 이번 높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배씩 확대해 가면 되는 거죠. 이런 ADC를 여러분들도 앉아서 생각해보면 분명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진짜로. ADC 알고리즘. 근데 이 ADC가 있습니다. 이 ADC가 뭐냐면 알고리즘ik ADC 혹은 사이클릭 ADC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 레퍼런스가 바뀌지 않아도 돼요. 컴패레이터 하나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꽂아놓으면은 쥐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얘가 인풋이 딱 들어오면 얘가 샘플하고 홀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풋과 이 2분의 반보다 커 높아라고 물어봐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크다고? 컴퓨터 크다고 얘기했어요. 크다고 얘기하면은 얘가 여기 크다고 그럼 이걸 내려야 되니까 덱을 통해서 이렇게 훅 내려가지고 확대 이걸 내립니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요 구간을 일로 탁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먼저는 얘 가지고 내린 다음에 EX 가지고 얘를 이렇게 증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릭 ADC예요. 근데 좀 여러분 이거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한테? 첫 번째, 야, 진짜 2배 증폭할 수 있겠어? 야, 이거 1.9배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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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배 계속 에러가 쌓이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그쵸? 그리고 나중에 갈수록 하여튼 컴퓨터한테 그렇게 버든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2배씩 증폭해 주니까 컴퓨터의 노이즈는 여기서 말고는 크게 버든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2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거 동작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샘플이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왜 얘가 이렇게 해서 물어볼 때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이 세컨드 스테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하드웨어가 하나 더 있어서 그때는 퍼스트 스테이지 받아주고 걔가 여기로 넘기고 또 다른 하드웨어가 있어서 또 들어오고 얘가 넘기고 이렇게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게 파이프라인 ADC입니다. 파이프라인 ADC. 지금 파이프라인 ADC가 조금 어렵게 그리면 그러는데 똑같아요. 서브 ADC가 뭘까요? 이거 컴패레이터예요. 컴패레이터. 서브 ADC가 원빗 컴패레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원빗 컴패레이터. 그 다음에 이 컴패레이터의 결과에 따라 컴패레이터 결과가 하이라고 그러면은 이 입력을 아까 밑으로 훅 내렸잖아요. 이 구간을 밑으로 훅 내렸잖아요. 그 원빗 덱을 통해서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덱이 있는 거고요. 덱 가지고 빼거나 혹은 더하거나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는 놈. 그리고 이 출력이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물어보고 있을 때 다시 또 첫 번째 데이터 또 들어와요. 얘한테는. 그리고 이 결과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데이터가 또 들어와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첫 데이터가 나온 데까지는 n 타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나오겠죠. 출력들이. 그렇죠? 이게 파이프라인 ADC라고 부릅니다. 파이프라인 ADC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패럴러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리즈지만 베이시컬리 패럴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워를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네, 파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끝에는 결국 플래시 ADC로 한 4비 정도는 플래시 ADC 혹은 3비 정도는 플래시 ADC로 처리해버립니다. 한 번에.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건 하이브리드 타입이죠. 여기까지는 파이프라인, 플래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제가 너무 빠르죠 지금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개론식이라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손 놓으신 분도 있긴 하겠다 생각도 들긴 한다. 천천히 할게요. 뭐 사실은 꼭 다 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강의 노트도 써놨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구나. 내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한 건가? 아니야, 대답한 분들이 혹시 경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진도로 나가볼게요. 또 사실은 여기서도 중요한 게 샘플 앤 홀드입니다. 샘플 앤 홀드. 샘플 앤 홀드. 어떻게 샘플하고 데이터를 홀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뭐냐면은 인풋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이 캡에다가 이 인풋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샘플링 프로세스예요. 그냥 충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충전을 딱 꺼버리면은 그 캡에 있는 그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홀드하는 거예요. 와, 쉽다. 샘플링도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그 컨셉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제 그거를 잘 구현하는 게 하면 할수록 복잡해질 뿐이지. 다시 말할게요. 어떤 캐패시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고요. 어떤 볼테이지 소스를 걸어다 쳐봐요.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이 V인과 정확히 같아질 거 아니에요. 쫓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스위치를 딱 꺼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막 바뀌다가 꺼진 순간에서 그대로 그 작업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샘플 앤 홀드 혹은 트랙 앤 홀드라고 하겠죠. 근데 이 스위치를 딱 끌 때요. 스위치가 정말 아이디어한 스위치가 있어서 좋겠지만 스위치는 우리 보통 모스펫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모스펫이 꺼질 때 여기 있었던 채널에 있던 그 차지들이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걸 차지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차지가 빠져나가서 요 C2에 충전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껐을 때의 V인을 얘네가 그냥 갖고 있길 바라는데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 꺼지면서 그 차지가 여기 충전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다시 또 델타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요 스위치 끌 때 여기 게이트 전압을 확 바꿀 거 아니에요. 혹은 하이 투 로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게이트에서 드레인까지 캐패시턴스가 있거든요. 걔 때문에 이 캡이 또 여기 여기 이 캡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그 전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거를 클락 피스로라고 합니다. 클락 피스로. 그러니까 차지 인젝션과 클락 피스 때문에 에러가 계속 생겨요. 항상 그런 거죠. 컨셉은 쉬운데 하고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 석사 때 제 동기랑 이야기로 캡이랑 스위치는 같이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자동에서 서측 기사로 같이 걸어갔던 새벽 2시에 걸어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하튼 그 스위치가 만들어낸 차진 예전 클락피스로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만들어낸 에러가요. 이 V인의 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에러도 큰데 V인의 디펜던트한 에러가 들어가. 그러니까 에러가 난리니어한 거예요. 에러가 항상 똑같으면 차라리 핸들하기 쉬워요. 그러면 옵셋으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건 디지털에서 빼낼 수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에러가 똑같으면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뺄 수 있다고요. 근데 인풋에 따라 에러가 다르면 못하잖아. 그쵸?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이용한 게 바텀 플레이트 샘플링입니다. 즉 스위치를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딱 끄는 거예요. 이 스위치보다 더 빨리. 그러면 누가 샘플링 하는 거죠? 베이시컬리? 스위치가 꺼지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더 이상 전압은 안 바뀌잖아. 그쵸? 스위치 끈 놈이 샘플링 한 거예요. 즉 얘가 샘플링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샘플링 했을 때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VCM 항상 똑같잖아. VCM 항상 똑같은 에러가 들어간다. 교수님 그래도 얘 스위치 꺼지지 않나요? 맞아요. 얘 꺼져요. 근데 얘가 꺼졌을 때 얘는 여기 꺼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까요? 안 흐르죠. 다 일로 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phi1이 만들어내는 노이즈는 차지 클락피스는 여기로 다 빠집니다. 여기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텀 플레이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노이즈를 넣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바텀 플레이 샘플링은 이제 얘기 드렸고 어쨌든 이 스위치가요. 스위치 온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 바텀 플레이트는 요거는 하나로 생각할게요. 이제는 바텀 플레이트 얘기했으니까 스위치 온저항이 있겠죠. 스위치가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턴온 됐을 때 이 온저항, R온저항 얘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그 레지스턴스가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면 노이즈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 노이즈는 뭐라고? 4kTR이라고 하죠. 얘가 노이즈의 소스입니다. 또 딱 이렇게 돼요. 모델링이. 지금 이 R은 바텀 플레이트랑 탑 플레이트의 스위치의 온저항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시리즈로. 이 노이즈가 딱 이렇게 되겠죠. 4kTR은. 그 다음에 요거 밴드위스는 R온이 디파인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얼마라 그랬죠? 이 노이즈는 KT 오버 C. KT 오버 C. 이거는 클락 피스 차지 인젝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멀 노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KT 오버 C로 나타나고 이거를 우리가 KT 오버 C 노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볼테이지를 샘플링 하면요. 캐페이선스로 KT 오버 C 노이즈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볼테이지로 어떤 캐페이서로 볼테이지 샘플링 하면요. 그 노이즈는 어디서 온다고? 스위치에서 온다고요. 스위치 온저항. 교수님 스위치 안 쓰고 그럼 스위치 온저항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스위치 R을 0으로 만들면 전류가 무한대가 돼버린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양이 생깁니다. 즉, 바로 여기 KT와 C에 R과 하나도 관계가 없잖아요. R이 크든 작든 생겨요. 아까 말했죠. C1이 100fem토라면요. 얘가 100fem토라면요. 여기 축적되는 노이즈는 200 마이크로볼트 RMS입니다. 작은 거 아니죠. 1볼트를요. 10빛으로 나누면 얼마죠? 1mV라고요. 근데 노이즈가 200 마이크로볼트면 어떻게 하나요? 200 마이크로볼트 RMS 곱하기 6 해야 되잖아. 그럼 1.2mm로 넘어가는데? 너무 큰 거예요. KT 오버 C 노이즈 되게 커요. 그러면 샘플링 홀드 할 때 그럼 캡을 늘리면 되겠지? 100fem토가 아닌 뭐 1피코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칩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칩이 자이겐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해결하기가. 뭐 해결책을 제가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해결하는 방법 다 있긴 해요. 자, 그리고 또 그 하나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아까 R1과 C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 밴드위스를 디파인 하면은 무조건 KT 오버 C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스위치에 의한 노이즈는 고주파 아닌가요? 뒤에서 필터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지금 스위치에 의한 노이즈는 고주파 아닌가요? 어떤 노이즈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클락 피스로 차지 인젝션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서멀 노이즈 말하는 건가요? 고주파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클락 피스로 차지 인젝션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네네. 말씀해 보세요. 네. 샘플 앤 홀더 설명할 때. 아, 이 말 다 하신 거구나. 아, KT 워시 노이즈, 그러니까 서멀 노이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게 얘가 만들어낸 노이즈가요. 얘가 만들어낸 노이즈가 모든 게 이 C에 다 저장돼 버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뒤에서 필터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여기에 만드는 노이즈가 여기 볼테이지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볼테이지 갖고 써버리기 때문에 샘플하고 그 볼테이지, 샘플된 볼테이지 갖고 우리가 뭐 ADC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노이즈가 이미 볼테이지로 다 컨버전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볼테이지 갖고 우리가 ADC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필터 치고 말고가 없어요.
모든 노이즈가 이미 저장돼 버렸습니다. 캡에. 그러면 필터 쳐긴 쳐요. 누가 치나요? 누가 치냐면 자기 스스로 친다고요. 자기 R과 자기 C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힌트예요. 힌트예요. 말한 대로 자, 그러면 요거 구조예요. 여기서 이 TIA가요. also KT over C 노이즈를 가지고 그 KT over C 노이즈를 증폭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요. 이게 제가 사실 옛날에 설계했던 하모니 리액션 믹서의 거거든요. 하모니 리액션 믹서를 제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엠패스 하모니 리액션 믹서를 설계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설계했었는데 스위치가 있어요. R1 저항. 그 다음에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컨티뉴어스하게 턴온됐다고 가정해. 컨티뉴어스 턴온돼 있다고. 아니 어쨌든 R1 저항이 있어요. 컨티뉴어스 턴온됐다고 가정해. 컨티뉴어스 턴온됐다고. 컨티뉴어스 턴온됐다.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풋이 막 흔들어 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R1이 있으니까 또 전류가 흐르니까 얘도 보면 노이즈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 노이즈가 이 CI에 저장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게 CI to CF 개인으로 증폭되어 거기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심플리 계산해 보면은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장된 노이즈 그 다음에 개인 스퀘어 텀으로 구여서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은 yes. If bandwidth is defined by R1 and C1 itself. 그러니까 R1과 C1에 의해서 밴드위스 디파인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TI의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RF랑 CF 2파이 RF, CF. 여기는요. 여기는 아까 우리 그때 배웠죠? 뭐 GM에 2파이 CL에 C1, 뭐 C2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이거는 가정이 뭐냐면요. 이 TIA가 밴드가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밴드가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Rout과 CL에 의해서 디파인 된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디파인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그럼 요거는요. 요 주파수는 사실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GM, 2파이 CL, 그 다음에 게인. 아까 우리가 리드 레슨 앰프 때 한참 했던 거요. 혹은 요거 자체의 저항. 2파이 R1, C1 이렇게 디파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걸로 디파인 되면요. 네, 이 정답은 예스입니다. 만약에 요거의 밴드위스가 더 R1, C1보다 낮은 이 밴드위스라고 한다면요. GM을 줄여가지고 그러면 정답은 no입니다. If bandwidth is defined by DOTA 뭐 OTA라고 얘기할게요. GMO가 아까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방금 그 이병엽 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방금 같은 샘플 앤 홀드 이 구조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즉 노이즈가 필터링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로에서는요. 그때는 KT 오버 C 노이즈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노이즈를 정확히 디파인하는가 분석해야 돼요. 그걸 분석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 파이프라인 회로에서 2X 게인 앰플리파이어 얘기했었죠? 2X 게인 앰플리파이어 설계한 게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요. 왜냐면요. 이게 ADC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mV 에라도 큰 에라고요. 1마이크로 뭐 하여튼 뭐 더 로어 배럴입니다. 항상 에러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LSB 더 11빛을 12빛을 설계하고 12빛 하면 13빛 설계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더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게 이 ADC라서 항상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105dB 게인 500MHz 밴드위스 앰플리파이어 설계했었는데 석사 때 그거를 처음에 저는 사실 2X 게인 앰플리파이어 여기 쓰려고 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ADC 레지듀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여기 쓰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ADC 너무 몰라가지고 그때는 폴라 앰플리파이어 쓰자 해서 그때 DC 급하게 설계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항상 그래. 전작가 저도 전작가였을 때 회로를 설계하고 그 회로가 쓰일 분을 찾아.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원래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서 필요한 회로를 설계하는 게 맞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 자 다시 봅시다. 어쨌든 2X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냐면요. 이게 그 차지 베이스드 앰플리파이어인데 여기서 이 전에 다른 곳에서 캡을 딱 충전해요. V인을 충전해요. V인을 여기서 충전했다가 다시 이 스위치를 V인으로 탁 넘기면요. 여기 있던 차지가 C1으로 탁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확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탑 플레이트가 다른 데 연결됐다가 요로 탁 연결될 때 VX 노드가 요 전압에 따라 순간적으로 훅 떨어집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요 전압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양당 간의 전압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다르면 안 되죠.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니까. 밴드위스가 피드백 룹이 살아있으면 같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요 전압이 VCM하고 같아지려고 점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드백 룹이 그렇게 동작해요. 그러면서 여기 전압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차지가 여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요 속도를 누가 결정할까요? 그리고 여기 끝에 정말 이 끝에 이 에라를 누가 결정할까요? 이 속도는요. 요 피드백 룹의 밴드위스 단 이 앰프의 슬루 레이시 리미팅이 안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앰프의 3dB 밴드위스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높아야지만 밴드위스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이 속도가 짧아집니다. 즉 2배 앰플리파이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데 얘는 클락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클락 들어오고 그 다음 클락 들어오고 이때는 여기 스테이지 그 다음 이때는 여기 스테이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클락을 더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빠르게 메가헤르츠에서 뭐 수십 10메가헤르츠 10메가헤르츠 100메가헤르츠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계속. 근데 그게 바틀렉 되는 게 누굴까요? 컴패레이터? 컴패레이터는 인티그레이션 타임이 길면 길수록 좋긴 하지만 어쨌든 꽤 빠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말했죠? 앰프가 들어가는 곳은 항상 앰프가 바틀렉이다. 그쵸? 얘가 느려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 만들려고 왜 걔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냐? 왜냐면 이 2x 증폭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 2x 증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밴드위스의 펑션이라고요. 그래서 밴드위스, 원오버 밴드위스. 그 밴드위스를 넓혀야 돼요. 밴드위스는 뭐랑 관계되죠? GM하고 관계되죠. 즉 GM은 뭐랑 관계되죠? 커런트, 즉 파워랑 관계되죠. 즉 결국 파워예요, 파워. 얘 파워 무지막지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설계 잘할 수 있을까? 또 여기 에라는요. 여기 에라는 사실은 요거의 게인 텀입니다. 게인. DC 게인이 크면 클수록 에라가 작아집니다. 이걸 이제 게인을 둘째치고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MIT에 계셨던 어떤 한 분이 학생 때 이걸 기하는 거죠. 야, 앰프 대신에 컴패레이터 쓰고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커런트 밀어 넣어버리자.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이 여기 전압이 딱 여기 춘에서 여기 VX를 딱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로우니까 얘보다 로우니까 얘가 여기가 하이가 될 거 아니에요, 출력이. 그럼 컴퓨터 켜지는 거야. 컴퓨터 밀어 넣어. 그럼 이게 컴퓨터가 컨티뉴어스한 컴퓨터니까
같은 양이니까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잖아요. 리니어하게. 그렇죠? 쭉 올라가요. 커런트 양이 크면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더 빠르게. 더 크면 더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서 이 전압이 VCM이 딱 되는 순간 이걸 꺼버려요. 그러면 딱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런트를 그냥 키우면 되는 거예요. 커런트를. 근데 커런트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계속 키우면 계속 빨라져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컴퓨터가 이제는 꺼줘야 되는데 못 끈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에러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에러, 이 에러, 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패리티브 스피드가 요 속도를 결정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 M4보다 훨씬 빠를걸요. 이렇게 설계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에러는 좀 에러는 컨트롤able 합니다. 에러 양은 과연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 능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사 ADC 들어갑니다. 쉴게요. 우리 7분만 쉬어요. 4시 2분에 시작할게요.
자, 또 시작해 볼까요? 다시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목이 아파요.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앰프만 해야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